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회원이신 장명선 CPA 그리고 이영숙 CPA님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장명선 CPA 또 이영숙 CPA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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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저 회계사님 조금 더 마이크를 더 바짝. 네. 그럴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오셨는데 각자 자기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회원 장명선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명선 회계사님과 찐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는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회원 이영숙 회계사입니다. 네, 찐 자매라고. 얼마나 가깝길래 부럽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막 아주 시끌시끌해요. 지난주부터 뉴스를 뜨겁게 다룬 이제 2차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두 회계사님이 나오셨는데 먼저 장명선 회계사님께 이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였던 2차 부양책이 주말에 정말 뉴스를 뜨겁게 했죠. 네. 어젯밤에 상원, 하원에서 결정이 났는데요.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스티뮬러스 책인데요. 네.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네네. 1차에서는 1,200불씩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소 줄어든 600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17세 미만 자녀는 1차에서는 500불씩 지급이 되었는데 네. 이번에는 600불을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에 14세, 15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총 2,400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제한은 1차 부양책과 같아요. 싱글 기준일 경우 7만 5천 이상의 소득이 되면 네. 그 혜택이 점차 소멸이 되어서 9만 9천이 되면 이제 전체가 소멸되는 기준이고요. 네. 기혼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15만 불에서 시작해서 이제 줄어들어서 19만 8천이 되면 혜택이 소멸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2차 부양책의 양당 합의를 그 지연시켰던 주범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실업급여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이번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주당 300불로 발표가 되었어요. 네. 기존에 있던 600불에 비하면 줄어든 금액이지만 그래도 또 받을 수 있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기간은 11주로 되었는데요. 네. 지금 나온 걸로는 3월 14일 2021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보통 실업수당은 26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팬데믹 때문인지 50주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좀 신청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럼 그 외에 이제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또 있는지 궁금해요. 네. 개인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렌트를 못 내시는 분, 네. 쫓겨나셨던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태거 명령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네네. 익스파이어가 될 것 같은데 1월 31일 2021년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이 되었고요. 네. 참 다행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렌탈, 유틸리티 등이 보조되는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요. 네네. 또한 저소득자들에게 푸드 프로그램 보조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스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조가 되고 있었고 네. 이제 이번에 나온 것 또한 이것을 통해서 보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퇴거명령 보호 프로그램은 내년 1월 말까지. 1월 30일까지. 네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잘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이제 부양책 중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들으신 부분은 역시 그 2차 스티뮬러스 그 체크일 것 같은데 혹시 1차 때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 중에 2차에는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는지 1차 때 못 받았으니까 2차도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차 부양책에서 좀 관심 있게 제가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믹스드 스테이터스 하우스홀드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 힘들지만 1차에
부부 중에 ITIN 그 납세자 번호를 가지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가족 전체가 부양책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2차 부양책에서는 그 ITIN 납세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는 가족, 부부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양책이 된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렇군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못 받았던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해당이 돼서 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또한 이번에 국세청에서 2차 부양책 지급은 1차보다 조금 더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 2주에서 3주, 지금 발표 나기로는 다음 주부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부양책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1차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1차 때 빨리 받으신 분들은 빨리 받았지만 굉장히 속도가 늦어서 늦게 받거나 아예 못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희소식이네요. 빨리 좀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 개인적인 거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또 비즈니스 오너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영숙 회계사님께 여쭙게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에게 많은 예산이 좀 책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속수무책으로 그 셧다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3월 말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나왔고 여기에 힘을 입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께서 이제 비즈니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따라서 아직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부양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입은 식당, 그다음에 개인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그 항공업을 포함한 운송업, 극장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에 특별 지원금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름부터 우리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던 세컨드 라운드 PPP 론이 드디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한인 업주분들께서 애타게 기다려왔던 2차 PPP 론에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네요. 이거 들으시려고 아주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께서 이미 1차 PPP 론을 신청해 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 PPP 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전 지식이 있을 것 같은데 1차와 2차의 그 PPP 론이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정확한 정보는 결국 SBA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어야지만 알게 되겠지만요. 제가 지금까지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우선 신청 자격 면에서 그 이번에 PPP 세컨드 라운드 그 규모가 그 2,840억 불로 1차에 비해서 반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입이 25% 이상 줄어든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PPP 그 론 금액으로 받은 그 금액을 1차 때는 페이롤 코스트, 렌트, 유틸리티 등으로만 한정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1차와 달리 용도 제한을 완화시켰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군요. 플렉서블 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15만 불 이하의 론에 대해서는 탕감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이 큰 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고마운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PPP론의 가장 큰 매력은 SBA에서 정해놓은 용도를 사용할 경우 빚을 탕감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텍스프리 지원금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IRS에서 PPP론으로 지급된 경비를 세금 보고 시 익스펜스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뭐 절세를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맞아요. 그랬었단 말이죠. 저희 회장님께서 여기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팁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방송 전에 바로 저기 만나 뵙고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어저께 방송 망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 사실 그 저를 포함해서 1차 PPP 론을 받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PPP 탕감 신청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7월부터 15만 불 이하의 그 론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탕감해 주는 법안이 곧 통과될 거라는 소문이 아주 자자했었거든요. 그랬지만 결국은 뭐 계속 이제 이게 타결이 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그 24주의 커버드 피리어드가 끝난 11월 이후 그리고 12월 현재까지도 그런 법안은 통과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은행별로도 그 신청 서류나 절차들이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그 2차 부양책 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제 그 1차 PPP 론에 대한 자동 탕감의 그 탕감안은 결국 없지만 15만 불 이하는 탕감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탕감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결국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획기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실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면은 이 PPP를 받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더블 혜택이 아닐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IRS에서 굳고 그거는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PPP 론으로 받은 그 금액을 그 해당되는 그 경비로 썼을 경우에 그 경비로 인정을 못하니까 결국은 넷인컴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고 텍스 부담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열심히 그 절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이게 이제 그런 노력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그 탕감액을 계산할 때 그 SBA EIDL 론을 신청하면서 받은 애드밴스 금액들 그러니까 왜 뭐 만불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막 무성했던 그걸로 해서 모든 그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으셨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 PPP 론 탕감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만 론으로 남아야 되는 갚아야 되는 돈으로 그렇게 됐던 건데 그것조차도 그것도 탕감 그액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만세 부르실 분들 만세 부르실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진짜 너무나 좋네요. 자 PPP 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러면 잠시 좀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G 워너비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Must Have Love.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 730 질문 들어. 저희는 지금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회원이신 장명선 CPA 그리고 이영숙 CPA 두 분 모시고 지금 경기 부양책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8님께서 25%를 증명하는 건 은행 스테이트먼트로 증명을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EIDL은 탕감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눠서 그럼 첫 번째로 25%를 증명하는 건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하나요? 라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 디테일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사업자분들이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뱅크 스테이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원래는 레비뉴 다 디팟이 돼야 되니까, 아니면 그 POS 찍히는, 보통 리테일 하시는 분들은 POS를 찍잖아요. 그 레비뉴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거는 아마 또 한번 SBS 공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그것이 나오면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EIDL은 탕감 안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건 욕심이죠. 여기까지 해줬는데 그거마저 또 해달라고 하시는 거는 진짜 욕심인 것 같아요. 그 EIDL 론 신청하면서 받은 애드밴스 그거에 대해서만 지금 그 론으로 남는 그 부분 그러니까 그게
론으로 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그 애초에 맨 처음에 그 돈이 나올 때 그랜트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학금처럼 네. 그냥 거저주는 돈. 네네. 그러니까 그 그랜트 본분에 맞게 그게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또 111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25% 기준은 언제 대비 기준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전년 대비예요. 2019년 뭐 1분기면 2020년 1분기 이렇게 비교가 되고 네네. 2019년 세컨 쿼터면 2020년 세컨 쿼터 이렇게 분기별로 전년도 대비 네. 분기별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만약에 2020년도에 이제 비즈니스 오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상반기에 그렇죠. 그분들은 2020년 1쿼터, 퍼스트 쿼터 기준으로 가게 돼 있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새로 2020년도에 오픈하신 분들은 그 전년도 대비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첫 번째 쿼터 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전년도 2019년도 대비 똑같은 기간의 것을 비교해서 25%가 줄었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저는 사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1차 PPP 때 받으신 분들이 2차 때도 포함 또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네, 당연히 받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조건에 맞는다면. 지금 조건에 아까 맞는다면.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으로 인해 수입이 25% 이상 줄어든 업체로 제한이 됐잖아요. 네네. 그 요건에 맞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아까 왜 개인적으로 스티뮬러스 그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17살 이하인 자녀를 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수입이 그 뭐 15만 불이 안 되면 다 600불씩 해서 받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17세 이상이고요. 개인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그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좀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그 질문을 조금 풀어보면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소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합산 신고 시 15만 불 이하인의 가정에서 네. 17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거는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17세 이하의 네네. 그 부양 자녀에 대해서만 600불씩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15만 불 그럼 이상인 가정에서 네. 예, 그 17세 이상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러면 걔는 또 따로 받을 수 있는 거냐? 네네.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대학생 자녀일 경우에 네네. 그 자녀가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별도의 소득이 있고 세금 보고를 따로 그러니까 부양 자녀로 넣지 않고 별도로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그 1차 그 스티뮬러스 책 신청했을 때 그런 경우에 자녀들은 다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부양 자녀로 넣지 않은 그렇죠. 예, 그 대학생 자녀들이라든가 뭐 그런 자녀들에게는 또 예, 두 번째 혜택이 있다고. 그렇네요. 보니까 18세 이상이면 사실 독립할 수 있는 나이다 보니까 네. 개별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자. 네, 지금 네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보니까 우리 회계사님 분들이 이제 이 공인회계사에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2차 경기 부양책이랑 뭐 PPP 론에 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신 건지 또 업데이트이 될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PPP 론에 대해서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여기 지금 달코라 그 제작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 또 1차 PPP 사용액 증명서류 제출 듀데이가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 커버드 피리어드가 끝나는 24주 네. 그 이후로부터 10개월 동안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네. 아직 충분히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탕감 진행을 신청을 받는 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네.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예.
그 상황이다. 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15만 불 이하 자동 탄감안이 패스가 되면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갖다가 미리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지연이 되어 왔는데 이제 박차를 가할 것 같고 네. 그거는 이제 10개월 안에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차근차근 네. 뭐 미스되는 거 없이 잘 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긴 하는데 네. 이제 은행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고 또 가이드라인 조금씩 달라요. 듀데이트. 그래서 본인이 받으신 은행이나 다른 파이낸셜 기관에 그러니까 융자는 SBS 직접 준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에서 캐비스나 무슨 캡탈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했어요. 네네. 손님들이 의뢰하시는데 기간이 달라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듀데이트 다르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첫 번째 PPP 신청을 못했습니다. 지금 매상이 30-40% 떨어져서 PPP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때 못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아예 2차 때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차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모든 비즈니스 오너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명 뚜리 마티니 런치 텍스 디덕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기존에 50%만 세금 공제가 되던 비즈니스 밀 익스펜스를 100%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로 휘청거리는 요식업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외식 문화에 동참해서 100% 특별 혜택도 누리시고 우리 네. 지금 어려운 요식업계도 좀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럴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2차 경기 부양책으로 DFW 모든 한인 동포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 진짜 통과된 따끈따끈한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골라서 정리해 주신 우리 장명선 CPA님 또 이영숙 CPA님 그리고 또 텍사스 공인회계사협회 감사드립니다. 두 분 청취자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 있네요. 간단히 또 인사 나눠주시죠. 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피 뉴 이어를 맞이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각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하게 버텨주신 그런 모든 이 애청자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